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저도 드디어 제가 아시아로 진출할 것 같아요. 사실 제 꿈은 사상체질학으로 세계를 진출하는 거였는데, 일단 첫 단계로 꿈과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체질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체질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본인의 체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저요. 네, 어떤 체질 같으세요? 한영가면 태엽이네요. 한영감 태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체질해보니까 소량이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마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틀렸겠죠. 네. 자, 그러니까 사실 체질은 너무 좋은 건데 아직은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체질 분석하는 방법이 아직 이거를 비과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쩌면 초과학일 수 있어요. 아직 우리의 과학이 풀지 못했지 분명히 체질은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 우리 인간이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과학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여튼 오늘 저와 같이 체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모자를 쓰고 있고, 이렇게 오늘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왜 모자를 썼을까요? 네? 잘 보려고요. 잘 보이려고. 가장 어울리고 돋보이는. 그렇죠.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 어쩌면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실 수가.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호감 가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돋보이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사람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실 오늘 체질을 이야기하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은 다른데 우리는 사람이 같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순이 있느냐? 나는 지금 행복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맛있으면 남도 맛있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그게 바로 체질이 다르면 행복의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고전적인 사상체질학에서 현대판 사상체질학으로 넘어오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시대 살고 있죠? 4차죠. 자, 3차 잊어주세요. 자, 3차 때는 3차에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어요. 자, 4차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4차 되면서 헷갈려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뭐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뭐 과학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미래학자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바로 4차 시대인데, 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새로운 거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융복함만 잘해도 정말 멋진 직무와 직업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생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걸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돼요. 자, 4차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런 시대예요.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예요. 자,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전문가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자, 그만큼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가속도가 붙었어요. 자,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사실 볼드란 책 제가 읽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자, 표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100년은 잊어라. 앞으로 10년은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는
과거의 책이 돼버렸어요. 왜? 기하급수적 기술사회잖아요. 자, 이거 책 나온 지 한 5년 되니까 이미 이것도 번책이에요. 여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지난 10년은 잊어라. 앞으로 몇 년은? 1년은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가려면, 나뭇가지를 따라가면 너무 어려워요. 뿌리만 보면 흔들리지 않고 잘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실이요, 언제나 교육, 환경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바로 유전자예요. 자, 우리는 어떤 교육 받았어요? 3차 때? 자,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옛날에는 환경. 자, 3차 때 환경이었어요. 그 신사임당 같은 분들도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많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시대 때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전자가 뭔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시대예요. 자, 유전자에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어요. 사실 제가 1987년에 처음 키스 들어갔을 때 했던 일이 뭐였냐면, 미생물에서 유전자 뽑아서 분석을 하면 이 미생물과 이 미생물이 몇 천만 년 전에 분화되는지 아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리고 모든 유전자 분석을 손으로 했어요. 엑스레이 필름으로. 자,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싸졌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싸졌나 한번 볼까요? 2003년에 5천만 달러, 2006년에 30만 달러, 지금 2020년에 몇 달러예요? 네, 150달러. 자,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기술사회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 보셨어요? 자, 아파트는 오르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자, 이러다 보니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유전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유전자 분석 뭐 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분 켄 크라우더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유전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유전자만 분석하면 뭐든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전자를 알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린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자, 살찐 사람, 마른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그쵸, 살찐 사람.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살찌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살찌는 사람보다는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 성격도 어디에 들어있다?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불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운명론이냐? 근데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불평할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위에서 나를 개발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더 이상 우리는 만시간의 법칙에 속으면 안 돼요. 만시간의 법칙은 함정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 있었냐?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만시간 연습하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그 유전자가 없고 만시간 노력해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강호동 씨가 하루에 한 2만 시간 발레 연습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강호동 씨가 서울시립 발라den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강호동 씨가 10,000시간 연습하면 씨름수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된다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미래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자기 개발의 첫 단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유전자로도 알 수 있고 다른 게 바로 체질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이게 3차와 4차를 어떻게 세상에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슬라이드예요.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전국에 있는 CEO 그 강의 가서 히트 치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자,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 바로 이거예요. 자, G, 월마트, 삼성, 현대, LG. 자, 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돈 벌었던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자, 요 분들의 얼굴 특징이 느껴지세요? 자, 요런 남자, 우리 여기 젊으신 우리 선생님. 자, 요런 남자 감각적이고 센스 있다, 아니면 약간 우직하고 감각 떨어지겠다. 그렇죠. 우직하고 약간 감각 떨어진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조상의 지혜예요. 생긴 대로 논다. 자, 이렇게 생긴 남자들이 고집 있고 우직하고, 그러나 뭐가 떨어진다? 센스가, 감각이 떨어진다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남자들이 속도에 잘 적응하겠어요? 잘 적응하지 못하겠어요? 네, 못 적응해요. 자,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런 CEO들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바로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4차 때 돈 버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 자, 여기 다 아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남자 얼굴이 좀 감각적이다, 아니면 좀 센스 떨어지게 생겼다? 네, 감각적이다. 이렇게 생긴 남자, 여자 앞에서 샴페인 탁 터트린다, 못 터트린다? 터트린다. 자, 4차의 특징. 이렇게 감각적인 남자들이 돈 버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디자인을 얘기하지 않고는 물건 못 팔고,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물건을 못 파는 시대. 자, 그러면서 요걸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체질로 치면 저쪽에 우직한 태음인에서 방방 뜨는 소양인으로 넘어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3차 때는 이런 남자들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나대다가. 너무 속도를 붙인 거죠. 자,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3차 때 이런 남자들 다 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한 대로 기술이 따라와 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4차는 말한 대로 기술이 따라와 주잖아요. 생존했고, 사실 한번 잘렸었죠. 근데 생존했잖아요. 결국 4차의 가장 특징, 바로 속도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요 남자. 자,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요 남자 얼굴에 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네, 안 붙었죠. 자, 어떻게 보면 5,000년 내려오는 중국의 관상학으로 보면 이 남자 부자다, 빈티난다. 네, 빈티난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 4차 때는 빈티나는 남자도 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속도감 있게 감각적으로 플랫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돈 버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3차 때와는 전혀 다른 4차 때에 필요한 경제 개념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예전에 갖고 있던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분들처럼 다 사양길 가는 거고, 잘 따라가 주면, 속도감 붙여서 감각 있게 가면 이분들처럼 자수성가하면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자신감 얻었잖아요. 왜냐? 제가 얘보다는, 그쵸? 이 사람보다는 얼굴에 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를 잘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4차예요. 더 이상 돈 안 붙은 얼굴이라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거 정말, 이 데이터 저거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데이터예요.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 저 정말 이 데이터 보고, 맞아, 이거예요. 자, 잭 캠브릭 미시간 주립대 교수가 연구했는데요. 게임에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선천적 재능이 몇 프로예요? 74. 노력은? 네. 게임도 뭐가 더 중요해요? 네, 타고난 재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일로 갈수록 너무너무 무서워져요. 음악이 79,
스포츠는 82.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100m 달리기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마라톤 잘 뛰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투포환 잘 던지는 사람과 넓이 뛰기, 하나 더 발전해서 높이 뛰기. 자, 체형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그 체형, 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에요, 유전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자, 근데 더 어마무시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육에서 타고난 게 96, 노력은 4. 자, 그러면 애들 사교육 밀어 넣어야 돼요? 아니면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그 아이의 재능을 키워줘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아이한테 그냥 돈 투자하는 거, 사교육에 투자하는 건 이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결국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능력 분야에서.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아이돌 그룹이 누구예요? BTS. 자, 걔네들이 공부 잘했나요? 잘하는 있어요. 아니, 잘하는 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죠? 걔네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꼭 국영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행복을 느끼고 사회에 공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시켰을 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얘기하지만 환경만을 중요시하던 예전의 교육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완전 문제였어요. 하여튼 삼형제 중에 제가 꼴등했으니까. 집에서 완전히 너 정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가 있다는 거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삼형제 중에 박사는 저예요. 결국 인지능력 분야에서의 재능은 제가 우리 큰형보다 떨어졌지만 다른 분야에서 제가 더 앞서갔는데 결국 어떤 게 더 좋은 거다, 잘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요,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아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스텝이에요. 정말 제가 정말 강력히 주장해요. 이제 아이들 교육 방법 바뀌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다시 세워줘야 돼요. 자, 결국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면 엄마들 막 적잖아요. 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이게 정답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하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정신 혼란하지 않고 중심 잡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에요. 결국 자기개발 첫 단계 내가 누구인지 알자는 거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 가족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이와 남편 아니면 뭐 아이와 아빠 이렇게 다 봤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내 남편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왜?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소통의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통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유전자의 차이에서 왔거든요. 결국 그게 체질의 차이하고도 사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동양의 관점을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사상체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분이 누구예요? 이재마 선생님. 자, 정말 천재예요, 천재. 자, 저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자, 이분 의사였어요? 아니에요. 자, 이분 유학자예요. 자, 이분의 특징. 이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융복합하신 분이에요. 자, 유학과 의학을 딱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상체질학이라는 생활 철학을 만들어내셨는데, 이분은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을 몇 체질로 구분했어요? 네 체질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언밸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건강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다면 건강법 몇 개가 필요하다? 몇 개? 네 개예요. 네 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볼 때 건강법 하나로 얘기해요? 네 개로 얘기해요?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현대의 모순이었어요.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뭐 식품이 발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원래 사람은 네 종류인데 매뉴얼은 하나였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 하루에 물 얼마큼 먹으라고 하죠? 2리터. 자, 근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 강수지 씨,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소화불량 걸릴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강호동 씨, 하루에 물 2리터 먹으면 탈수 오겠죠. 물 부족 오겠죠.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물 더 먹어야 되고요. 땀을 적게 흘리는 사람 물 적게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까지 연결되냐면요. 미네랄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루에 소금 얼마큼 먹으라고 하죠? 하루에 4g. 네. 근데 그 4g이 누구한테나 4g이에요. 자,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린 사람 소금 더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됐던 거예요. 결국 이분은 정말 천재예요. 세계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 왜? 사람이 다름을 알아내셨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져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분은 체질에 따라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걸 알아내셨어요. 이거 정말 굉장한 발견이에요. 예전에는 다, 사실 예전만, 지금도 현대과학에서는 사람은 그냥 하나예요. 자, 우리 선생님, 현대에 와서 만병의 근원이 뭐죠? 자, 현대에 와서 만병의 근원 뭐라고 그래요? 제 첫 번째.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예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같다, 다르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같다, 다르다. 사람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픈 곳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근데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요. 왜? 인간은 하나니까. 인간은 36.5도의 인간만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체질에 따라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가치가 뛰어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똑같은 위장병이라도 써야 되는 약이 달라야 되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 달라야 되는 걸 알아맞히신 분이요. 인지하셨어요. 자, 맞춤식 유전자 치료의 시조예요, 시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훌륭한 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서양만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다. 물은 2리터를 먹어라. 하루에 소금 4g 먹어라.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건강법 필요합니다. 자, 그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체질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